안녕하세요. 원유확률통계 버전 3 이원우입니다. 수능 기출문제 중에 3점 문제 27번째 강의입니다. 통계적 추정, 오늘 이제 세 문제 풀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3점 문제 해설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마다 뭐 다 다르겠죠. 아, 이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이 정도를 뭘 이걸 들을 게 있나 싶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기초를 닦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확률 통계 뭐 막 조금 시작한 사람, 공부를 했는데도 잘 모르겠던 사람들에게 크게 도움이 됐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3점 문제 끝내고요. 이제 앞으로는 뭐요? 4점 문제로 넘어가겠죠? 4점 문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11번 문제입니다. 세계 핸드볼 연맹에서 공인구죠. 공인한 여자용 핸드볼을 생산하는 회사가 있다. 이 회사에서 생산된 핸드볼의 무게는 평균이 350g, 표준 편차 16g의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회사는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핸드볼 중에서 뭐 일정 기간 없어도 되는 이야기고, 이 회사가 생산한 핸드볼 공 중에서 임의로 추출한 64개의 무게의 평균이 346보다 작거나 355 이상이면 생산 공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뭐 그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회사에서 생산 공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확률,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라. 얼핏 보기에 문제는 조금 긴 것 같지만 쉽죠? 이 회사의 핸드볼 공예 무게는 평균이 350, 표준 편차가 16인 정규분포를 한다고 한다. n을 64로 해서 표본을 얻었을 때 그 무게가 표본 평균의 무게가 표본 평균이 346보다 작거나 x바가 355보다 크다면 생산 공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생산 공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확률, 이거 구하라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면 x바는 어떤 분포를 해? 통계적 추정에 거의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죠. 350 분산은 64가 8이네. 88이 64. 88이 64. 그러니까 8분의 16 제곱. 맞죠? 그러면 2의 제곱이야. 분산이, x바의 분산이 2의 제곱 4란 말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해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구해도 돼요. 구해도 되고, 이거는 1 빼기 3, 4, 6보다 크거나 같고, 뭐 여러분들은 혹시 헷갈릴지 모르니까 뭐 크다 해도 돼요. x바 355보다 작을 확률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에 연속형 확률변수, 정규분포는 물론 연속형 확률변수입니다. 거기에 등호, equal sign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예? 왜? 한 점에서의 면적은 0이기 때문에. equal 346, x바가 346일 확률 구하는 문제. 그건 0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등호가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특히 이항분포 같은 데서 이항분포에 표준화시키는 그런 문제에서 어느 한 값에서의 확률은 구하는 또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보죠. 주어겠는데 16이요. x가 16. 그런데 이게 16이 여기죠. 그러니까 이 16에서의 면적을 구하려면 15.5에서 16.5 사이의 면적을 구하는 수밖에 없어. 이항분포는 16이라는 값에서의 확률이 나오는 건데, 그걸 정규분포화 했을 때는 15.5에서 16.5 사이의 면적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그 지금 설명하는 차이를 알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구해볼까요? 그냥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이렇게 구해도 좋고요. 그러나 이렇게 한번 여사건으로 생각을 해보죠. 확률. x바를 표준화시켜. x바 빼기 350 나누기 2.
그죠? 그러면 똑같은 작업을 왼쪽 오른쪽 다 해야 되니까 346 빼기 350 나누기 2. 이쪽은 355 빼기 350 나누기 2. 그러면 1 빼기 이 값은 마이너스 2. 이건 G. G. 미안합니다. 지저분해서 2.5. 네.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 여기에 2.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 구하려는 거죠. 네. 그러면 요 면적 더하기 요 면적. 요 면적은 나왔어. 0.4938. 요 면적은 음수 여기 0. 이건 0부터 2까지와 똑같으니까 요 면적은 0.4772. 그러니까 1 빼기 0.4772 더하기 0.4938 하면 1 빼기 0.9710 0.029 그죠? 2.9%네. 이런 거는 이제 그 품질 관리에서 이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데서 필요한 그런 확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12번 문제입니다. 어느 회사에서는 생산되는 제품을 1000개씩 상자에 넣어 판매한다. 이때 상자에서 임의로 추출한 16개 제품의 무게의 표본 평균이 12.7 이상이면 그 상자를 정상 판매하고 12.7 미만이면 할인 판매한다. A 상자에 들어있는 제품의 무게는 평균이 16, 표준표제 6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B 상자에 들어있는 제품의 무게는 평균이 10, 표준표제 6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A 상자가 할인 판매될 확률이 P, 할인 판매는 문제 12.7 미만이면 B 상자가 정상 판매될 확률이 Q이다. 정상 판매는 언제? 12.7 이상일 때. P 더하기 Q 값을 구하라. 문제가 길고 좀 복잡합니다. 문제 파악은 됐죠? 응? A 상자가 있어. B 상자가 있어. 1000개씩 들어있어. 근데 여기는 평균이 16, 표준편차가 6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여기는 평균이 10, 표준편차 역시 6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거야.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뽑힌 표본은 16개씩 뽑는 거야. 여기서 16개, 여기서 16개. 네. 씩 뽑는데 표본 평균이 언제? 12.7 이상이면 정상 판매하고 12.7 미만이면 할인 판매한다. 문제 파악은 됐죠? 네. 문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이런 그림을 간단히 그려보는 건 필요합니다. 자, A 상자에 들어있는 공의 제품의 무게 정규분포하고 16, 6의 제곱이 B 상자에 들어있는 B 상자니까 확률 변수 X를 써서 XB로 표현하겠어요. N 10, 6의 제곱이 그렇죠? 그러면 XA 상자에서 뽑힌 표본 평균은 무슨 분포예요? 16에 16에 16분의 6의 제곱 여기에서 얻어지는 N16의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 10에 16분의 6의 제곱 맞죠? 여기서 XA 바가 할인 판매되려면 12.7보다 작다. 12.7 이게 뭐라고? P야. 그렇죠? 할인 판매될 확률이 P. 여기서 얻어진 것이 B 상자가 정상 판매되려면 12.7 이상이야.
XB 바가 12.7보다 클 확률이 Q란 말이야. 응? 여기 복잡한 문제, 주어진 문제를 이렇게 쉽게 이렇게 요약해서 그려놓으면 그 다음에 뭐 끝난 거죠. 그죠? 그래서 P 더 Q, P를 구하고 Q를 구해서 두 개 합한 거 구하라는 거니까. 자, 요거 볼까요? 요건 표준화시켜. XA 바 빼기 요 평균 16. 밑에는 2분의 3이네. 그리고 2분의 3. 36. 16분의 36. 2분의 3. 12.7 빼기 16. 2분의 3. 은, 이 밑에다 쓸까요? G, 자기를, 마이너스 2.2. 네. 그러면 2.2보다 적을 확률. 마이너스 2.2보다 적을 확률. 요거. 그럼 뭐야? 0에서 2.2까지의 면적이 486이 되니까 0.5에서 빼면 되죠. 0.5 빼기 요가 486. 486. 0.0139. 할 수 없이 이거는 여기서부터 또 시작해야 되네. 요거는 XB바 마이너스 10. 이걸 이용해야지 이제. 나누기 뭐야? 네. 분수는 똑같네. 2분의 3은 12.7 마이너스 10 2분의 3. 그러니까 G는 또 계산하면 1.8이네. 1.8. 1.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요거는 0.5에서 2.8, 1.8까지의 면적이 4641이니까 0.4641 하면 0.0359. 그러므로 P 더하기 Q는 두 값 합한 거죠. 0.0139 더하기 0.0359 한 값이 0.0498입니다. 4.98%. 그죠? 문제가 깁니다. 긴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나면 이 문제 뭐 쉬운 문제죠. 그죠? 표준화시켜서 확률 면적 구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입니다. 자, 13번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기네요. 그러니까 이 통계적 추정 부분에서 어렵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예.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하는 전기 자동차의 1회 충전 거리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전기 자동차의 충전 거리, 1회 충전 거리,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 회사에서 생산한 전기 자동차 100대를 임의 추출해 얻은 충전 표본 평균이 x1 바일 때 n이 100일 때 x1 바야 표본 평균이. 모평균 m에 대한 일대 모평균 m에 대한 95% 신뢰도의 신뢰 구간이 A, M, B이다. 이 회사에서 생산한 전기자동차 400대를 임의 추출하여 N이 400으로 추출해서 얻은 일회 충전거리 표본 평균이 X2바 일 때 M에 대한 99% 신뢰 구간이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 C, 이건 99%네. CM은 D이다. 이거 95%. 그죠? X1 바 빼기 X2 바는 1.34이고 A와 C가 같을 때 A와 C가 같다. 이럴 때 B-A 값을 구하라. 단 주행거리의 단위는 킬로미터이고 G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일 때 1.96까지 마이너스 1.96에서 1.96까지
확률은 0.95. 95% 신뢰 수준에서, 신뢰도에서의 신뢰구간 구할 때의 값, G값, 스몰 G값, 이 1.96이라는 거 이야기해 준 거고, 이거는 똑같이 0, 0.258, 여기 플러스 2.58까지 이 면적이 0.99니까 99% 신뢰도에서의 G값은 2.58, 플러스 마이너스 2.58 써라. 그거 가르쳐 준 거고요. 됐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놓으면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워할 게 없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 주어진 게 x1 바 빼기 x2 바가 1.34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x1 바 마이너스 1.96 루트 n, 그러니까 10분의 루트 100이니까 10분의 시그마 제곱, 제곱은 안 나와야지. 그리고 x1 바 더하기 1.96 10분의 시그마, 요게 a고 요게 b야.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x2 바 마이너스 2.58 그리고 루트 400 20분의 역시 시그마 x2 바 플러스 2.58 20분의 시그마, 요게 C, 요게 D라는 이야기. 여기까지 됐죠? 네? 그렇죠? 여기까지 됐어. 자, x1 바 빼기 x2 바가 1.34가 주어져 있고 A와 C가 똑같대. 네. 그러면 먼저 A와 C가 똑같다? 여기 똑같아? 그럼 여기 뭐가 관계가 나오겠네? A와 C가 같은 거로부터 x1 바 마이너스 1.96 10분의 시그마는 x2 바 마이너스 2.58 20분의 시그마가 된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볼까요? x1 바는 1.34 더하기 x 바 아니야. x2 바 더하기 1.34 집어넣어서 이거를 1.34 마이너스 1.96 10분의 시그마는 x2 바 마이너스 2.58 20분의 시그마. 그럼 이거 당연히 지워질 거고, 나머지 값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면 1.96 빼기 1.29 요게 이제 2분의 2.50 해서 2.58 해서 1.29가 된 거고, 여기에 10분의 시그마, 이거 계산 문제야. 그쵸? 1.34. 그래서 시그마가 이제 얻어지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 계산하면 10분의 시그마는 2가 되네. 그래서 시그마는 20. 시그마 값이 20이구나 하는 게 나왔어. 그러면 이거 써먹었고, A와 C가 같다는 데서 출발해갖고 이 중간에 여기에 이거 써먹었죠. 시그마가 20이야. 그러면 B-A, B-A, 시그마가 20이 되니까 B-A는 2배, 1.96. 그렇죠? 여기서 이거 뺀 거. 10분의 20. 집어넣으면 되는 거. 4 곱하기
1.96 하면 7.84가 됩니다. 12번 문제, 지금 13번 문제. 문제를 복잡하게 내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게끔, 이건 뭐 아마 4점 문제일 겁니다.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거지만 전혀 그렇게 어렵지, 그러니까 전혀 풀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문제 읽다가 아이고 길고 모르겠어서 포기하지 말고 요것만 정리하면 됩니다. 요것만, 요거 정리가 되는 거고, 요거 정리가 되면 요 신뢰 구간 이렇게 또 나오는 거고, 그래서 A, B, C, D 붙여놓고 주어진 조건 A와 C가 같다. X바 빼기 X2, X1바 빼기 X2바는 1.34다. 그거 두 가지 조건, 주어진 조건 이용해서 풀면 시그마가 나오고 B-A 값을 자연스레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하는, 이제 확률 같은 문제에서는 참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통계적 추정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통계적 추정 부분은 정말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대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4점 문제 가지고 앞으로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